엄정한 제도의 대응,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처분 단계에 따라 감점 처리를 했는데요. 2023년 4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학교폭력 사항에 대해서 대입에도 반영하게끔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명, 정시에 1명 나왔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다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이? 네, 모든 교대는 경중과 상관없이 학폭가해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이 제한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검찰 출신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족분께 물론 합의는 됐고 사과는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018년 한 유명 사립고에 다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언어폭력을 일삼다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그 이후 전해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의 격차도 충격을 안겼는데요. 가해자인 정순신의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로 꼽히는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자인 학생은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네, 참 분통이 터지죠. 기득권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가한 학교폭력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동일한 패턴으로 정군이 가했던 폭력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요. 담당 교사도 이에 관해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죠.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왜 2026학년도부터예요? 그게 이제 입시가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정부 정책은 4년 예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또 대교협이 발표하는 그 입시 요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2년 6개월 예고제라서 이번 대책은 이제 대교협 그 요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고1 아이들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는 거고요.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 문제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학폭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상담 결과를 받아가지고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랑 병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의 형태는 점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익명성이 강화된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 보니 피해자는 24시간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도 학폭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부터 강화되는 제도는 현행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수준에 따라 감점이나 지원 자격 체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뉘고요. 또 중징계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앞으로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학교 폭력 사안이 다 기재되는 건 아니고 1, 2, 3호나 조건부로 한 번 기재는 유보된다. 만약에 그때 성실하게 하고 화해도 하고 관계회복도 한 아이들은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대학교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행동을 한 학생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제도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입시 제도에 학교 폭력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 왜요?
아니 나쁜 애들은 뭐 서울대학까지 가야 돼야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짓 하겠지. 학교 폭력이면 학교 생활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대학을 못 가는 것도 그 자신의 책임이지 않나. 저도 초딩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피해자의 이제 감정으로서 오히려 이런 게 생긴 게 피해자들에게 더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는 영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다시 살게 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앞에 써 있는 건 영동 휴양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학생 수련원 영동 휴양소로 이제 운영이 되던 곳이었어요. 기존 시설의 안전 문제로 산길 끝자락에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어 수업만 사실은 선생님께서 오셔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 개관한 이후에 불편한 교통, 또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교사 모집이 쉽지 않아서 대부분 수업을 이렇게 화상 수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재밌어요? 네, 재미있어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대면으로 수업하니까요. 보통 줌 수업이나 그런 거 같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또 연결 같은 것도 자꾸 끊겨가지고 수업에 많이 지장이 돼요. 해맑음 센터는 전국에 하나뿐인 교과 이수 인정 기숙학교로 출석이 인정되고요. 가해 학생이 없다 보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가서 일일 교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폭력이었어요. 다른 이제 학생들까지 그게 번지면서 금전 요구라든지 강요도 있었고 폭행, 사이버 폭력 그런 것도 당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엔 여기로 센터에 온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이 영동까지 오셨잖아요. 네. 근데 가해 학생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학교는 정말 떳떳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 지내고 학교 생활하면서 화가 나죠. 저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더 힘들어야 할 가해 학생들이 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분해가지고. 근처에 병원도 편의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교폭력의 고통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요일 되면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멀어서 왕복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겠어요. 왕복 8시간, 9시간 아이고, 기차 타고 이걸 매주 집에 다녀오는데요? 엄청 멀어요. 저 괴롭혔던 애들도 공부를 좀 잘했었고 막 이제 서울대학교 갈 거다 등등등 좀 좋은 대학 갈 거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걔네는 마음 편히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저는 힘드니까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이번 가해자 입시 제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가해자 학생들 잘 있는 그런 모습을 안 봐서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해요. 가해자들이 폭력을 이제 피해 학생에게 이제 행사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 학교 폭력을 이제 이런 걸로 점차 줄여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커요. 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 역시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품고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고 정말 지금에 발생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조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학 규정에 대한 강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갈 때도 이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나쁜 행동을 했던 아이니까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라게 조금 더 폭넓게 대학 입시만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가 말하는 요즘 학교폭력의 현장은 어떨까요? 학교폭력은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은 맞는데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표만 봤을 때는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번 제도가 학교 폭력 감소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1, 2점 차이로도 사실 당락을 가르는 입시다 보니까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위의 어떤 조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언어나 뭐 어떤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을 확실히 줄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그간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완전히 근절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무척 중요하지만요.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을 받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가를 영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출발으로 해서 또 앞으로 다양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